약사님, 소시오탕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그 과립 어떤 과립인가요? 이 소시오탕은 대부분 감기 후유증으로 좀 추웠다 더웠다 할 때 쓰는 그런 과립이에요. 네. 오늘은 그러면 소시오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게요. 네. 소시오탕에는 어떤 약재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제가 그냥 들어봤었을 때 당연히 시호는 뭐 들어봤었고 황금 바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열을 끄는 약초인 시오와 황금, 네. 그리고 약간 몸에 양기를 주는 인삼, 네. 그리고 이 가래 같은 담을 없애주는 바나. 네. 그래서 시오, 황금, 바나, 인삼, 그리고 약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하는 감초라는 약초가 들어있고 네. 거기에 생강대추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 시오라는 약초는 간과 담, 경락이 생긴 열을 풀어주거든요. 네. 여기서 경락이라는 말은 간 세포 그 자체가 아니라 간이 주관하는 곳, 예를 들어 간이 주관하는 근육, 또 간담이 주관하는 옆으로 생긴 열을 없애주는데, 특히 표면의 열을 없애주고 상체에 있는 열을 없애주는데도 이 시오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간이 주관하는 곳 쪽의 열을 낮춰준다. 그 표면과 상체의 열기를 낮춰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리고 황금이라는 약은 심장과 폐에 생긴 열을 차게 식혀 내려준다. 심장과 폐에 생긴 열을 내려준다. 차게 식혀 내려준다. 약간 차가운 에어컨 같은 바람이에요. 네. 그리고 인삼이라는 약이 어떤 약인지 알죠? 인삼은 심장에 양기를 올리면서 몸 전체에 양기를 올려주는. 그리고 바나는 어떤 약이었지? 바나는 가래담 풀어주는 오케이. 그런 걸로 알고 우리가 찬 냉기가 들어왔을 때 코가래가 생겼어요, 아니면 소화가 안 되면서 정체되면서 가래담이 목으로 올라와요 할 때 이 가래담을 풀어 없애줍니다 라고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죠? 네네. 그리고 감초는 어떤 약이죠? 감초는 조화롭게 이 약재들을 약을 조화롭게 하고 정신신경과 위장을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하게 하는 약이라겠죠. 네네. 그러면 이 약 전체적인 구성은 어떤 느낌이야? 이게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은 약간 열기를 내려주는데 어떤 건 또 양기를 올려주고 해서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게 어쩌면 춥고 덥고 하는 그런 감기에 쓰지 않을까. 맞아요. 동양의학에서는 감기가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그리고 한 6차 방어선까지 들어가는 걸로 보거든요. 네. 호시오탕은 세 번째 단계인 소양경락에 들어온 감기를 다스리는 약이야.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뚫고 세 번째까지 들어온 이 냉기는 네. 춥긴 추운데 이거를 밀어내기 위해서 열이 발생해. 네. 근데 이 냉기가 잘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한열왕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풀 수 있는 게 시오라는 약초이고. 그렇지만 대부분 간담 경락까지 들어왔다면 이미 이 사람은 인체의 저항력이 너무 약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체의 양기를 만들어주는 인삼이 보조적으로 들어가면 좋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미세한 열을 발생시키면서 계속 열을 만들어내. 네. 그래서 황금이라는 약초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열과 냉이 부딪히면서는 가래가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바나로 가래담도 녹여 없애야 하고. 네. 그럼 한번 정리해 봐봐요. 어렵긴 한데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동양의학에서 감기를 한 6가지로 나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잘 기억 안 나는데 세 번째 애가 간담 경락에 거기에 냉기가 들어오면 냉기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과 이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열, 추웠다 더웠다 하는 한열왕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쓰는 게 소시오탕이다. 오케이. 그리고 냉기와 열기가 만나면 가래담도 생기니까 그걸 풀어주려고 바나가 들어간다. 그럴 때 소시오탕에 쓰는 약초들은 어떻게 작용한다? 일단 추웠다 더웠다는 이 한열왕래에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시오를 쓰고, 즉 간담 경맥에 들어와 있는 한열왕래 증상은 시오로 풀어주고, 네. 그리고 이 추운 거를 인삼의 열기가 좀 도와주고, 인삼의 양기가 인체의 기운을 올려서 이 추운 냉기를 밀어내는데 도와주고, 네. 저항열로 열기가 발생할 때는 황금이라는 약초로 약간 차게 식혀준다. 네. 그런데 내가 반드시 한기와 열기가 부딪히면 한열왕래가 되면 반드시 가래담이 만들어진다. 이걸 어떤 약재로 푼다? 바나로 푼다. 오케이. 네. 소시오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정리하면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해요. 네. 그리고 미식미식하고 울렁거려요. 네.
입이 쓰고 말라요. 그리고 간 다음에 우리 인체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장기다 보니까 굉장히 기운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몸이 너무 힘이 없고 기운이 너무 없고 처져요. 라고 한다면 이분은 감기가 3단계 정도로 들어왔고 이럴 때 소시오탕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인삼은 약간 이 상체의 열기를 높여주는데 이 가슴 혹은 옆구리가 답답할 때 그게 방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감기로 열이 동했을 때 인삼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열이 막 37도 38도가 되는데 어떻게 인삼을 써요? 라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추운 걸 확인해야 돼. 반드시 으실으실 추워야 해. 그러지 않고 속에서 덥고 계속 갑갑하기만 하다 하면 절대 인삼을 써서는 안 된다. 네네. 추웠다 더웠다가 반드시 반복돼야 돼. 그리고 너무 허약자한테는 황금이라는 약이 여기를 차게 시켜버린다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도 심장이 약하고 허약해. 근데 황금이라는 약으로 열을 확 식혀버리면 이 사람은 소화도 안 되고 설사를 하면서 감기 자체가 더 오래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황금을 써야 될지 아니면 그 약 자체를 용량을 줄여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황금과 인삼은 그렇다 하고 바나는 어떨 때 주의하라고 그랬죠? 바나는 약간 다 말려버릴 수 있으니까 오래 쓰지 말고 또 이것도 약간의 열기가 있어서 열이 찬 사람한테 좀 맞아요. 열이 찬 사람 안 되고 위 궤양이 있거나 위험이 심한 사람한테는 위 세포 자체도 망가뜨릴 수 있으니 오래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약간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 추웠다 더웠다는 것이 한 달 됐어요. 저는 3개월 됐어요. 심한 경우는 1년 됐어요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네. 어떤 분이 30대 여성분이셨는데 자기는 너무 기력이 없대. 네. 나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유명한 한의원에서 다 보약을 먹어봤대. 아무 효과가 없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한혈악내를 물어봤는데 추웠다 더웠다가 계속 있으셨던 거야. 네네. 그리고 늘 몸살이 있으셨던 거야. 늘 가슴이 답답했던 거야. 네네. 그리고 미식미식하셨던 거야. 이 증상이 다 있네? 이거 감기가 3단계 정도 들어오면 이럴 수 있는데 처음 시작이 감기로 시작되셨더라고. 네네. 이렇게 감기가 3단계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보약을 써도 이제는 이게 나가지 않으면 몸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네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의 보호하는 약을 쓰면서 이거를 살살살살 풀어줘야 돼. 실제 그분이 일주일을 먹고 나서 이렇게 좋은 보약은 처음 먹어본다고. 너무 효과가 좋다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약 먹고 2차 약부터는 소시오탄 같은 거 조금 빼면서 이 사람 체력을 그때 도우면서 한 40일 정도 썼더니 자기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그 뒤로 가족분들이라든지 친척분들 다 나한테 보내주셨었죠. 소시오탄 같은 경우에는 인체 체력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특히 간담이 허약하게 타고난 사람이 감기가 제대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3단계 감기인 한혈악내증이 걸릴 수 있고 이거는 아이들도 가능하고 이런 한혈악내증은 병원약으로 잘 낫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초기에는 소시오탕을 제대로 쓸 수 있지만 약간 만성화 되었다면 이런 소시오탕은 용량을 조금 조절해주고 혈력을 넣어주어서 감기를 낫게 한 후에 보약을 좀 더 추가해서 이 사람 몸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나요? 또 잠깐은 언급을 했는데 면역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사람 네. 예를 들어 병을 많이 앓거나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굉장히 체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올 수가 있고 네. 타고나기를 이 간담 약하게 타고난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이 두 가지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편식하고 이렇게 입이 짧은 아이들이 네.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밀가루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이러면 기본적인 체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기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는 감기가 올 수 있는데 아이들은 자체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소시오탕에 인삼도 조금 마음에 걸리고 아이들한테 바나 쓰는 것도 좀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시오게지 건강탕이라는 어떤 다른 약초를 이용할 때가 더 많죠. 시오게지 건강. 오케이. 네. 약간 간담이 약하거나 아니면 면역이 약한 분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 아이들도 잘 안 먹는 아이들, 짜증이 많은 아이들, 편식하는 아이들이 찬 거 자주 먹고 그렇다면 이런 감기가 올 수 있다. 네네. 네. 오늘 한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시오탕은 어떤 사람들한테 쓸 수 있다? 추웠다 더웠다 하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신 분들. 그득하게 답답한 사람, 네. 쓰고 약간 미식미식거리고 입이 쓰고 마르고 그 다음에 속은 미식미식하다. 미식거리고. 네. 그럴 때 이 소시오탕을 쓸 수 있다. 네. 소시오탕의 약재는 어떤 약재가 있다? 시오황금.
인삼, 바나, 감초. 시오는 어떤 약이다? 시오는 한열 왕래를 풀어주는. 황금은 어떤 약이다? 황금은 상체의 심장과 폐를 차게 식혀줘서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삼은 어떤 역할을 한다? 심장에 양기를 보충해서 상체 전체에 양기를 보충하면서 냉기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리고 바나는 어떤 역할을 한다? 바나는 가래담이나 코담 이런 거를 삭혀주고 말려준다. 특히 냉기가 들어와서 열이 부딪히면서 생긴 가래담, 네. 코가래,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가래담, 그리고 간담 경맥에 생긴 한기와 열기가 부딪혀서 생긴 가래담을 녹여 없애준다. 네. 그리고 감초는 어떤 역할을 한다? 감초는 이 약재들을 조화롭게 위장과 정신을 편안하게 도와준다. 소시오탕에서 주의할 약재들은 어떤 약재들이다? 세 가지. 황금, 응? 인삼, 바나. 오케이. 그럼 황금은 어떤 사람 주의해야 된다? 심장이 허약하고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오케이. 인삼은 어떤 사람 주의한다? 인삼은 열이 차 있는 사람. 즉 평소에도 열이 차 있거나 아니면은 한열왕래증에서 한기는 별로 없고 주로 열이 많은 사람일 때는 인삼은 아주 주의한다. 특히 아이들한테도 안 써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바나는 누구에게 주의해야 된다? 바나는 일단 오래 쓰는 것도 안 되고 열이 있거나 위염 같은.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세포가 헐어 있을 때는 세포를 더 파괴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네. 사실 과립마다 어떤 약재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분들한테 써야 되는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소시오탕만큼은 드릴 때 환자분들한테 확인해서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소시오탕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